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한 사업가 여성이 한국을 비웃으며 중국의 자본으로 장악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반도체 1위, 배터리 최강, 방위산업 강국, 중국과 무역 전쟁에서도 살아남는 한국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넘볼 수 없다는 운명을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감시와 숙청이 기다리는 중국 대신 그녀는 진실을 숨기고 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 없고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됐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웨이입니다. 중국에서 제법 이름 날리는 30대 여성 투자자예요. 부동산과 주식으로 자산을 불려왔고 손대는 일마다 날카롭게 터뜨려왔죠. 중국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성공을 쌓아오며 주변국들은 시야에서 점점 흐릿해졌어요. 특히 한국은 그저 그런 존재였죠.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서 숨쉬는 잔챙이 정도로 여겼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을 얕잡아보는 태도는 제 피 속에 녹아 있었어요. 어느 날 문득 더 큰 판을 벌이고 싶다는 욕망이 스쳤어요. 중국 내 부동산 시장은 이미 숨막힐 만큼 꽉 찼고 해외로 시선을 돌리기로 했죠. 그때 한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주도, 송도, 인천이 이름들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돈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기회의 땅이었죠. 중국 자본을 앞세우면 이 나라를 손쉽게 쥐고 흔들 수 있다는 확신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그늘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제주도에 리조트를 세워 관광 돈줄을 틀어주고 송도에 세련된 상업 빌딩을 올려 수익을 빨아들이고 인천을 물류 거점으로 삼아 한국 시장의 맥을 장악하는 거예요. 숫자를 쳐다보며 입꼬리가 올라갔죠. 한국에 대해선 굳이 파고들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중국 정부가 늘어놓는 한국은 우리 없으면 망한다라는 말이 판단의 전부였죠. 그 나라 사람들이 중국산 물건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틴다고 확신했어요. 그러니 이번 투자는 위험 없는 승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제주도 땅값이 비싸다고? 그깟 숫자는 중국에서 자금을 끌어오면 한 방에 정리될 문제였죠. 한국이란 나라가 제 자본 앞에서 무릎 꿇는 장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곧장 움직였어요. 비행기 티켓을 끊고 한국 내 부동산 중개업체에 연락을 돌리고 투자 자금을 점검했죠. 한국에 발을 내디디면 그 나라의 경제를 소나기에 줄 수 있다는 야망이 가슴 속에서 불타올랐어요. 이 정도 나라쯤이야 손쉽게 굴러가겠지라는 차가운 확신이 발걸음을 재촉했죠. 공항으로 향하는 길, 비행기에 오르며 몸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치솟았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중국의 힘을 새겨넣는 첫걸음이었죠. 한국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응시했어요. 저 아래 펼쳐질 땅이 제 손끝에서 놀아날 거라는 자신감이 온몸을 채웠습니다. 새로운 판이 열린 순간이었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인천공항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슴속에 차오르던 야망이 더 선명해졌죠. 중국에서 쌓아온 자본으로 이 나라를 단숨에 집어삼키겠다는 계획은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굴러가고 있었어요. 곧장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내 부동산 중개업체에 연락을 넣었죠. 제주도부터 시작할 생각이었어요. 리조트를 세우고 관광객의 돈줄을 쥐겠다는 그림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런데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싸늘했어요. 외국인 투자요? 요즘 규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 한마디가 귀에 꽂히며 머릿속이 잠시 멈췄죠. 당황스러웠어요. 중국에서 들은 이야기는 한국이 외국 자본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나라라는 거였죠. 돈만 들이밀면 다 되는 곳이라던 말이 허공에 흩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중개업자와 약속을 잡고 제주도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죠. 규제쯤이야 돈으로 뚫으면 그만이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제주도에 도착해 중개업자를 만난 순간 그 자신감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투자 한도가 10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울 거주 비자는 안 나와요. 중개업자의 말투는 단호했고 눈빛은 마치 저를 꿰뚫는 듯했죠. 10억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중국이라면 그 돈으로 건물 몇 채를 통째로 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선 시작조차 할 수 없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규제가 왜 이렇게 센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중개업자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어요. 중국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정부가 칼을 댄 겁니다. 여기서 쉽게 돈 벌게 놔두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죠. 한국이 중국 돈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어요. 제 머릿속에 있던 작은 나라 이미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송도와 인천도 알아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죠. 외국인은 부동산을 사도 거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라거나 투자 금액을 세세히 증명해야 해요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중개업자들의 태도는 냉정했고 심지어 어떤 이는 중국에서 오셨죠.
여기선 그 돈으로 흔들기 힘듭니다라며 비웃는 듯했죠. 그 순간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중국에서라면 돈만 꺼내면 다들 고개 숙였는데 여기선 오히려 저를 내려다보는 느낌이었죠.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이건 예상 밖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한국이 이렇게 단호하게 저항할 줄은 몰랐어요. 중국에서 들은 약한 나라라는 말이 점점 터무니없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 알고 온 걸까? 아니면 한국이 정말로 다른 나라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날카롭게 빛났어요. 그 빛은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죠. 너 따위가 이 나라를 흔들겠다고?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제주도에서 만난 중개업자의 말이 계속 떠올랐죠. 중국 자본을 막으려고 정부가 나선 겁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방어선을 치고 있다는 증거였죠. 제가 꿈꾼 한국을 손에 쥔다는 야망이 첫날부터 균열을 맞았어요. 호텔 방의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나라는 제 생각보다 훨씬 단단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며들었죠.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이 꺼지며 방 안이 더 깊이 가라앉았어요. 처음으로 이 게임이 쉽지 않을 거라는 불길한 직감이 들었어요. 한국에 머문 지 며칠째 호텔 방에서 혼자 뉴스를 틀어놓고 있었어요. 화면 속 앵커가 반도체와 수출에 대해 떠들어대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죠. 처음엔 별 관심 없었어요. 그냥 흘려듣는 배경소음 정도로 여겼죠. 하지만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이름이 반복되며 숫자가 오르내리는 걸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중국에서 들은 이야기는 한국이 우리 없으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거였는데 이건 그와 달랐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는 말이 스치듯 나왔고 순간 손에 든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지? 호기심이 생겼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경제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죠. 반도체가 뭔지도 잘 모르는 수준이었는데 자료를 읽을수록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이 반도체로 세계를 쥐고 있다는 글들이 줄줄이 나왔죠. 중국 의존?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야라는 댓글이 눈에 띄었어요. 방위 산업 이야기도 나왔어요. 한국산 무기가 동남아와 유럽으로 팔려나간다는 거였죠. 심지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정책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까지 봤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죠. 제가 믿어온 한국은 약하다는 전제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더 파고들었어요. 투자자 모임에 얼굴을 내밀 기회가 생겨서 슬쩍 끼어들었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저를 중국에서 온 투자자로 알고 대놓고 묻더군요. 중국에선 한국을 어떻게 보나요? 저는 대충 웃으며 우리 없으면 힘들 거라던데요라고 얼버무렸어요. 그러자 한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그건 중국 정부가 퍼뜨리는 소리예요. 여기선 오히려 중국 손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죠.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진실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조작된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제주도 녹지 그룹 사건을 알게 됐어요. 중국 기업이 병원을 짓겠다고 돈을 쏟아부었는데 한국 정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 결국 망했다는 거예요. 자료를 찾아보니 그때 제주도가 중국 자본의 문을 잠갔다고 했죠. 나도 저렇게 될 뻔했나 라는 생각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투자자 한 명이 툭 던진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은 외국 돈에 쉽게 안 흔들려요. 특히 중국은 더 조심하죠.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꿈꾼 계획이 얼마나 허황된 망상이었는지 깨닫게 하는 경고였죠.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이 빙빙 돌 것 같았죠. 중국에서 들은 정보가 왜곡됐다는 게 점점 분명해졌어요.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계 무대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곳이었죠. 반도체, 무기, 경제 정책이 모든 게 제가 무시해온 나라의 힘을 보여줬어요. 중국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믿고 여기까지 온 거지? 라는 질문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죠. 숨이 무거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그 빛은 저를 비웃는 게 아니라 제가 모르던 현실을 드러내고 있었죠. 중국에서 배운 건 한국을 작게 보는 시각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본 건 그 시각이 얼마나 얄팍했는지였죠. 손에 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벽을 쳐다봤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부끄러움이 올라왔어요. 제가 오만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속았던 걸까? 어느 쪽이든 이곳에서 보낸 며칠이 제 머릿속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죠. 어느 날 오후 서울 한복판을 걷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했어요. 거리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목청껏 시위를 벌이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중국 유학생들이 끼어 있는 걸 봤어요. 겉으론 함께 구호를 외치는 척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저것들
공산당이 시켜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이 머리를 강타했죠. 순간 시위 현장에서 천안문 사태를 연상시키는 금지곡이 울려 퍼졌어요. 한국 학생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지만 유학생들은 겁먹은 얼굴로 주위를 살폈죠. 그 대비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자유가 이렇게 강렬할 수가 있나? 호텔로 돌아와 숨을 고르며 스마트폰을 켰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인터넷을 뒤지자 중국 유학생과 조선족이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한국 시위를 조직한다는 글이 쏟아졌어요. 증거 사진, 대사관 문서까지 떠돌고 있었죠. 소름이 돋았어요. 중국이 한국 땅에서도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반응이었어요. 이 나라가 이런 침투를 그냥 두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은 중국의 손길을 뿌리치고 자기 목소리를 지키는 나라였어요. 그게 점점 선명해졌죠. 그날 밤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떴어요. 중국 대사관에서 온 거였죠. 최근 활동을 보고하라라는 짤막한 문장.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숨을 삼키며 화면을 노려봤죠. 이건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어요. 중국이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며칠이 중국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제가 자랑스러워하던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옥죄는 곳이었나? 반면 한국은 달랐어요. 이 나라는 자유를 외치고 외세의 압박을 단호히 막아냈죠. 그 차이가 가슴을 찔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눈부셨어요. 그 빛은 중국의 어두운 그림자와는 전혀 다른 힘이었죠. 한국 사람들이 시위에서 보여준 당당함, 정부가 중국 자본을 막아낸 단호함이 모든 게 중국이 두려워할 만한 이유였어요. 호텔 방에서 혼자 맥주 캔을 땄어요.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야. 중국은 한국을 얕잡아 보라고 가르쳤지만 여기선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중국이 감당 못할 정도로 강한 곳이었죠. 머릿속이 뒤엉켰어요. 대사관의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손끝이 떨렸어요. 중국은 저를 쥐고 흔들려 했지만 한국은 그럴 틈을 주지 않았어요. 이 나라의 자유와 힘이 점점 더 크게 다가왔죠.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게 맞겠네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 순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에서 본 현실은 중국의 거짓을 찢어놓고 있었죠. 숨을 깊게 들이쉬며 창밖을 다시 봤어요. 이 나라는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단단하고 빛났어요. 그리고 그 빛은 제 안의 어둠을 비추고 있었죠. 대사관의 메시지를 받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최근 활동을 보고하라라는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며 숨을 조였죠. 호텔 방의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꺼뜨렸지만 그 짧은 문장은 눈앞에 계속 떠다녔어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 안의 모든 믿음을 뒤흔들어 놨지만 대사관의 눈을 피해 숨을 순 없었죠. 결국 짐을 쌌어요. 손끝이 차갑게 떨리며 여행 가방을 잠갔다고요.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죠. 한국의 맑고 자유로운 바람과 달리 여기선 모든 게 감시의 그늘 아래 있는 듯했어요. 곧 신문을 받으러 불려갔어요. 어두운 방 안,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죠. 한국에서 뭘 했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부동산 투자 기회를 알아봤습니다. 별거 없었어요. 한국의 강함, 그 나라의 자유로운 기운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죠. 그걸 말하면 제 목이 날아갈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신문관의 눈초리가 날카로웠지만 다행히 더 캐묻지 않았어요. 간신히 빠져나왔죠. 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난 상태였어요. 중국에 발을 디딘 순간 이곳이 더 이상 제 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한국에서 본 진실 그 나라의 단단한 힘과 자유의 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중국은 저를 감시하고 억누르려 했지만 한국은 그런 압박을 뿌리치고 당당히 서 있었죠. 그 차이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여기서 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탈출해야 한다고요. 미국행 비행기를 알아봤어요. 자산을 해외로 분산한 게 발각되면 공산당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한국에서 깨달은 진실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중국은 약한 나라를 두려워했고 그 약한 줄 알았던 한국은 실은 거대한 힘을 가진 곳이었어요. 그 사실을 숨긴 채 공항으로 향했죠. 출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어요. 심사관이 여권을 쳐다보는 몇 초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목적지가 어디죠? 질문에 사업차 미국에 갑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길 빌었죠. 여권에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나자 숨이 터졌어요. 간신히 통과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봤어요. 중국 땅이 멀어지는 걸 보니 가슴이 시원하면서도 무거웠죠. 한국에서 보낸 날들이 떠올랐어요. 그 나라의 단호한 규제, 자유로운 시위,
세계를 쥔 경제력 모든 게 중국이 감추려 했던 진실이었어요.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야. 중국이 두려워할 만한 곳이지. 그 생각이 머리를 채웠죠. 비행기가 이륙하며 몸이 살짝 떠오르는 순간 제 안의 공포도 조금씩 날아가는 듯했어요. 미국으로 가는 길은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하지만 위험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공산당의 손이 어디까지 뻗칠지 모르니까요. 자산을 해외로 빼돌린 흔적이 남아있을까봐 불안했어요. 한국에서 깨달은 게 하나 더 있었죠. 이 나라는 중국의 간섭을 뿌리치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저에게도 용기를 줬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해라는 결심이 단단해졌죠.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졌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의 강함이 제 안에 남아 새로운 시작을 향해 이끌고 있었죠. 미국에 도착한 순간 공기가 확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며 처음 맞은 바람은 가볍고 상쾌했죠. 중국의 숨막히는 감시와 한국의 날카로운 깨달음이 잠시 멀어진 듯했어요. 인천공항의 긴장감, 중국 공항의 무거운 공기와 달리 여기선 숨이 자유로웠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뉴욕 시내로 들어섰죠. 끝없이 이어진 빌딩과 사람들의 소음이 저를 감쌌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곳이라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삶을 다시 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차올랐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묵직한 그림자가 남아 있었어요.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 그리고 한국에서 깨달은 진실이 저를 이 낯선 땅까지 밀고 온 힘이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창가에 섰어요. 멀리 자유의 여신상이 눈에 들어왔죠. 그 상징이 제게 속삭이는 듯했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해라고요. 방 안의 조용한 공기가 머리를 맑게 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처음 제주도에서 맞닥뜨린 규제의 벽, 서울 거리에서 들은 자유의 외침, 중국 대사관의 감시 메시지, 그 모든 게 제 안에 단단히 박혀 있었어요. 중국은 저를 한국은 약하다고 속였지만 그건 터무니없는 거짓이었어요.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중국이 두려워할 만큼 강하고 독립적인 곳이었죠. 그 진실이 제 눈을 뜨게 했어요. 탁자 위에 맥주 캔을 올려놓고 따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한국을 떠올렸죠. 그 나라의 단호함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었어요. 세계를 쥔 반도체와 방위 산업, 거리에서 울리던 천안문, 금지곡 모두가 중국이 감추려 했던 한국의 힘을 보여줬어요. 중국은 저를 감시하고 억누르려 했지만 한국은 그런 압박을 뿌리치고 당당히 서 있었죠.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거구나라는 깨달음이 다시 떠올랐어요. 한국은 중국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자유와 의지를 가진 나라였어요. 그 빛이 제 안의 어둠을 찢어놓았죠. 자유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거였어요. 중국을 떠나며 자산을 해외로 빼돌린 흔적이 남았을까봐 여전히 불안했어요. 공산당의 손이 언제 저를 덮칠지 모른다는 공포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공항 심사대 앞에서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던 순간이 생생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게 있었죠. 강함이란 외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은 중국의 간섭을 단호히 막아냈고 그 모습이 제게 용기를 줬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해라는 결심이 단단해졌죠. 이곳 미국에서 감시 없는 삶을 선택한 지금이 진짜 시작이었어요. 창밖으로 뉴욕의 밤이 펼쳐졌어요. 불빛 하나하나가 저를 비추는 듯했죠. 한국에서 깨달은 진실이 제 안에 깊이 뿌리내렸어요. 중국의 거짓은 저를 속였지만 한국의 현실은 저를 깨웠죠. 그 나라의 독립성과 자유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어요. 제가 앞으로 살아갈 방식의 나침반이었죠.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혼잣말을 했어요.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 한국은 중국이 넘볼 수 없는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 힘은 저에게도 스며들어 새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했죠.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새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자유로운 땅에서 제 손으로 미래를 그려갈 거예요.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이 제 발밑을 단단히 받쳐줬어요. 그 나라의 강함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앞으로도 이끌어줄 거예요. 중국은 과거가 됐어요. 한국은 제게 진실을 보여줬고 미국은 그 진실을 실현할 무대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불빛이 점점 더 밝게 느껴졌어요. 이곳에서라면 제 인생을 다시 쓸 수 있을 거예요. 자유의 맛을 알게 해준 한국, 그 나라가 제 안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탁자 위에 맥주 캔을 내려놓으며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통제 아래 살지 않아요. 한국의 강함을 보며 배운 게 있죠.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뉴욕의 밤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바람이 제 머리를 스치며 속삭였죠. 너도 할 수 어라고요. 한국이 보여준 빛을 따라 저도 빛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